네, 지수가 한번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단숨에 2천선을 넘어섰죠.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요. 오늘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면서요. 또 관심 가질 종목까지 전략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이동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호재들이 겹치면서 2007포인트까지 단숨에 왔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시장의 큰 관심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시길 일단 2200선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 이따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예, 당시에도 너무 이 파동이 바로 2200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말에 이제 화불단행 그러죠. 예, 나쁜 것은 줄 서서 온다. 추세,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정시는 복불단행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벤트가, 국제적인 이벤트가 그냥 3단 콤보로, 거의 호재를 터뜨렸고요. 반대로 농사 짓는 분들께는 지금 위헌타석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은 어쨌든 여러분 느끼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호재가 나왔고요. 비호재가 또 양적 완화를 할지,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까지 나와서 그대로 줄지 이게 좀 남은 것이고요. 당연히 QE1이나 2차 양적 완화 때처럼 자금이 쏠리면서, 풀리면서 유동성장세가 펼쳐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후에 과연 경기 지표까지 회복이 될까? 이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겨져 있는데 우선은 유동성 장세를 좀 즐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로는 오늘부터 올라가면 이제 조금 과열 분위기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도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량 대표주들, 소외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눌림목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지수 위치를 한번 보고 갑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 중계방송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래도 미리 나오는 시그널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다우지수는 6월 4일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일목의 76변화일이 수요일에 옵니다. 우리도 수요일경이 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깝게 잘라서 보자면 21일짜리 대등수치도 여기 있고요. 이것은 이번 주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진하면 수요일, 아니요. 말씀 잘못했는데. 좀 쉬어가면 수요일 이후부터 상승. 계속 가버리면 주말 이후로는 조정이 세게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치로는 다우지수는 13,760에서 790 정도가 가까이 와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짧은 시간에 바로 좀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숨고르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가 보면 최근에 대단히 세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20일 정책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제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유로존도 계속되는 호재가 나오기 전부터 일목으로는 구름을 벗어나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미리 뭔가를 점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우선 당장은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 강하고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다음에 엔화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강세로 가니까 이제 외환시장 개입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환율 전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죠? 캐리 트레이드 지표도 바로 9월 5일 일목의 76 변화일 이후에 6일 뜨고 7일째 지금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대물도 6일 동안 계속 샀고요. 당분간은 매수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장 관계상 이 부분은 그냥 묶어서 말씀드리면 상품 쪽으로도 그다음에 위험시장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재수익률 같은 안전 자산들은 지금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순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QE3를 실행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걸고 갔기 때문에 향후 너무 주가나 구리 가격이나 이런 상품 가격들이 뜨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들이 좋아지면 QE3는 종료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목표치 한번 보죠.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로 보면 1870에서부터 올라오는 목표치가 이번 분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 이미 금요일 달성을 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2013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 밤 야간 선물이 약 한 0.45%. 그래서 여기서 한 10포인트 전후로 보이면 2013 전후. 정확한 수준은 아니고요. 계략적으로 레벨을 한번 잘라두시고요.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이 2040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기 주초에 맞이하는 저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 보면
자, 7월 25일부터 올라옵니다. 여기서 드라기 효과로 급등하고 주봉상 매수 신호 떠버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도 신호만 나왔다가 주봉 매수 계속 유지되다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2050포인트 정도가 굵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160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주봉상 바닥에서 작년에 보면 한 400 뜨고 이번에 400 올라가서 약 2200 그러는데 정확히는 1800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2100 한 70 전후가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보십시오. 한 번 뜨고 지금 3파동 가게 오시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100이 되건 아니건 거기서 한 번 더 5%로 상승한다면 그때 우리가 2170에서 69, 70에서 뭐 오버슈팅이 약간 걸리면 한 2200. 그러니까 이번 파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급등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표들은 좀 과열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갭이 2개가 열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로는 과열권이 좀 나타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일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매 젊은 시세는 사고 늙은 시세는 판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3번 파동이라면 아직은 주식은 청장년기지 노년기는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의 매수는 계속 유지를 하셔도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긍정적으로 시각 열어놓으셨고요. 대략 한 2050, 60선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양상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가 궁금한데요. 네네. 이제 그동안의 양상이 좀 달라지면서 대형주 혹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 좀 뽑아주세요. 예, 금요일 장세를 보시면 코스닥은 오히려 음봉 크게 해서 빠져버리고요. 네. 예,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베타 개수가 높은 종목을 보자 이런 말씀드리는데 업종 대표주들이 많이 떴습니다. 근데 QE 1, 2 이렇게 양적 완화 초기에도 보면 뭐 소재 관련주 그다음에 금융주들요, 정권주들이 많이 떴었고요. 뭐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떴는데 지금도 정권 관련 그러니까 낙포 과다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런 업종 그리고 조선 건설까지도 지금 좀 소외돼서 올라오는 부류니까 이쪽도 관심을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의 소재 쌀이 되는 뭐 정유화학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유화학, 에너지,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많이 떠 있고요. 그러니까 추세로 타워가는 업종이고 그다음에 조선이나 건설이나 금융은 바닥에서 이제 벗어나는 업종인데 제가 차트 성화로 좀 이렇게 그림이 좋은 것들을 보시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뭐 SK 이노베이션 좀 나열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정유화학인 SK 이노베이션 늘 제가 공개 방송을 하거나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 업종별로 대표되는 종목들을 항상 1, 2위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종목 위주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순환이 오면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리고 고려아연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위아 그다음에 운송에서 거진대 글로비스, 조선의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IT, LG 디스플레이, 금융의 외환은행, 대우증권, 그리고 NHN, LG 생활건강 이런 식으로 대표주들이 우선은 위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차트를 가지고 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일찍 한 5월경부터 계속 뭐 공개 방송을 하거나 계속 이 종목을 자원 개발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보시면 제가 그랬죠. 전환선 혹은 기준선을 타고 가는 시세.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은데 다만 이 종목을 계속 가져오신 분이라면 64,500원, 800원 달성했고요. 8,000원까지 해서는 위로 매물청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 역시도 수요일이면 76 변화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을 한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KB금융입니다. 우선 움직이던 대우증권류가 빨리 움직였는데요. 금융주들도 이 종목도 이제 그 보험과 이거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경기 회복이 아직 확실치 않을 때는 대개 은행주들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소외되었다는 측면 그리고 업종 대표주 성격으로서 우리가 본다면 42,000원대 뭐 크게나 45,000원대까지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목상으로도 구름 완전 돌파 후 상단 지지하고 정배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빠른데 매주 화요일에 야간에 좀 더 이 많은 내용을 설명해 왔는데 앞으로는 월요일 저녁에 좀 그 와운에서 이 무료방 공개 방송이니까 전혀 상관없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는 기계의 대표 업종 중 하나죠. 중국이 아직은 뭐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과 연관해서 관심을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외인들이라든지 수급이 결부되고 추세적으로 상승 돌파가 되면 상승 연자로 그때부터 추세 타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11선 정도 일목으로는 전환선 정도 지지를 놓고 끌고 가는 매매. 그래서 21,000원, 23,000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나열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개별주 중에서 추세 매매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업종 대표주들이라든지 관심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높아시면서 여러분 이미 오른 주식은 항상 비쌉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가 2000선에서 끝나질 않고 향후 2050을 간다, 2100을 간다면 결국 어떤 주식들이 가겠습니까? 아주 소외되어 있는 잡주들이 갈까요? 업종 대표주들이 선도해서 가지고 나머지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대표주들, 그다음에 소외 대형주, 우량주들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류들 해서 보시면 충분히 그 수익이 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건설주들도 지금 양적 완화 조처 이후에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전향적인 상승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격 조정들은 나올지는 몰라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일본에서 니하쿠 도카라고 입춘으로부터 210일 정도 되는 자리에서 오는 바람이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9월 초가 되는데요. 9월 17일 오늘 보면 1959년에 4호 태풍이 굉장히 그러니까 1902년도 이후로 가장 강한 태풍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태풍 매미도 2003년에 9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목변화이라는 좀 관계가 전혀 없지만 뭔가 습성이라는 거죠. 그럴 만한 지구상의 기후의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맞춰지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9월에 오는 태풍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바닥으로부터 한 220일 정도 그다음에 76일 이런 식의 어떤 변화일에서 시장이 잘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집는다. 9월 초에는 반드시 태풍이 온다가 아니라 거기 오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변화일이라는 맥점은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이런 맥점에서 시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좀 더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유동성장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되 조금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포함해서 이번 주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 과연 이 유동성을 머금은 장세가 어디까지 갈지 기술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